아버지가 죽은 날 나는 울지 않았습니다. 슬프지 않아서가 아니라 눈물이 나지 않았습니다. 어릴 적 내게 가장 무서웠던 사람, 그리고 가장 멀고 차가웠던 사람이었으니까요. 그래서 장례식이 끝난 그날 나는 마음속으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제 끝났다. 그런데 정말 끝난 줄 알았던 그 순간 아버지의 방에서 한 장의 문이 열렸습니다. 책장 밑 먼지투성이 낡은 녹음기 하나, 평생 단 한 번도 내게 따뜻한 말을 해준 적 없던 사람이 죽기 전에 남긴 목소리. 나는 그걸 눌렀습니다. 딸깍. 그리고 들려온 첫 마디. 정윤아. 그 순간 내 심장은 멈췄습니다. 평생 미워했던 사람이 마지막으로 남긴 한마디. 그리고 그 다음 말. 아빠가 왜 그랬는지 이제 말해야겠다. 그 말이 끝나는 순간 나는 직감했습니다. 이 녹음기 하나가 내 인생 전체를 뒤집어 버릴 거라는 걸. 아버지의 목소리는 내 예상과 달랐습니다. 차갑지도 무섭지도 화내지도 않았습니다. 떨리고 숨이 섞이고 마치 무너지는 사람의 목소리였어요. 정윤아. 나는 숨을 멈췄습니다. 아빠가 왜 그랬는지 이제 말해야겠다. 그 말이 들리는 순간 내 가슴이 서늘하게 식었습니다. 왜 그랬는지, 평생을 울게 만들고 평생을 두렵게 만들고 평생을 도망치게 만들었던 사람이 지금 와서 무슨 말을 하려고 하는 걸까? 아버지의 목소리가 다시 이어졌습니다. 나는 너를 사랑하지 않은 적이 단 한 번도 없었다. 나는 웃음이 나올 뻔했습니다. 사랑? 그런 사람이라면 왜 나를 그렇게 때렸을까? 왜 그렇게 무너뜨렸을까? 하지만 아버지 목소리는 전혀 억울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힘겨웠습니다. 그때 내가 무슨 행동을 했는지도 다음 날 기억이 안 났다. 나는 녹음기를 쥔 손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기억이 안 났다고요? 말을 내뱉는 순간 내 어릴 적 장면이 순식간에 떠올랐습니다. 식탁이 뒤집히던 날, 내가 발자국 소리만 내도 아버지가 갑자기 소리치던 날, 그리고 울고 있는 나를 전혀 보지 못하던 눈빛, 그러고도 아무렇지 않게 아침을 맞던 아버지, 그 모든 게 기억이 없어서였다고? 아버지는 숨을 몰아쉬며 말했습니다. 정윤아, 그날들 너는 울었지만 아빠는 그 이유를 몰랐다. 나는 숨을 크게 들이켰습니다. 평생을 미워했던 사람이 평생 걸린 죄책감이 그 한 문장에 들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는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정윤아, 이건 변명이 아니다. 그냥 이제라도 말해두고 싶었다. 녹음은 그 말과 함께 뚝 끊겼습니다. 나는 녹음기를 바라보며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 아버지가 남긴 건 변명도 핑계도 아니라 내가 모르는 어떤 진실의 시작이라는 걸. 나는 다음 녹음 파일로 손을 가져갔습니다. 아버지의 목소리가 끊기는 순간 내 머릿속에서 오래 묻어둔 기억이 스르륵 열렸습니다. 눈을 감자마자 그때 그 집, 그때 그 공기가 그대로 되살아났습니다. 어릴 때 우리 집은 항상 조용했습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좋아서가 아니라 누가 말만 꺼내도 공기가 얼어붙는 곳이었죠. 나는 작은 발자국 소리에도 몸이 먼저 반응하는 아이였습니다. 기억 속의 어느 저녁, 식탁 아래에 숨어있던 나, 작은 숨소리조차 들키지 않으려고 손으로 입을 막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문이 탁 열리고 아버지가 뛰어들어왔습니다. 뭐 하는 소리야? 숨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나는 벽 쪽으로 몸을 밀며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아빠 나야. 나라고. 하지만 아버지의 눈은 나를 보고 있지 않았습니다. 눈앞에 누군가를 다시 떠올리는 듯한 그런 눈이었어요. 그리고 첫 번째 손이 날아왔습니다. 탁! 뺨이 화끈하게 타올랐고 머리가 뒤로 꺾였습니다. 두 번째, 세 번째,
나는 울면서 말했어요. 그만해 아빠. 하지만 아버지는 내 울음소리를 듣지 못했습니다. 아니, 들이지 못한 거겠죠. 그날 이후로 나는 걷는 소리도, 문 여는 소리도, 심지어 숨 쉬는 소리까지 작게 만들었습니다. 조용히, 조금 더 조용히. 왜냐하면 언제 아버지가 갑자기 변할지 몰랐으니까요. 그 공포가 폭력 그 자체보다 더 무서웠습니다. 눈을 떴을 때 방 안은 조용했지만 가슴은 계속 뛰었습니다. 아버지가 그 모든 날들을 기억 못했다는 말, 왜인지 이해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아니, 믿고 싶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다음 녹음 파일이 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는 그 파일을 향해 손을 뻗었습니다. 다음 녹음 파일을 누르기 전에 나는 잠시 멈춰섰습니다. 이상했습니다. 아버지의 목소리를 듣는 게 두려웠습니다. 평생 무섭던 사람이 죽고 나서 남긴 말이 왜 이렇게 나를 흔드는 걸까요? 하지만 확인해야 했습니다. 나는 재생 버튼을 눌렀습니다. 찰칵, 짧은 잡음, 그리고 아버지의 숨소리가 들렸습니다. 정윤아, 나는 숨을 삼켰습니다. 너는 모르지. 아빠가 왜 그렇게밖에 못했는지. 목소리는 어딘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나는 녹음기를 더 꽉 쥐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말이 나를 얼어붙게 만들었습니다. 그 사람 때문이었다. 나는 그대로 굳었습니다. 그 사람? 누구? 엄마? 누군가 아는 사람? 잡음이 섞이며 녹음은 뚝 끊겼습니다. 대체 누구를 말하는 건데? 나는 답을 찾으려고 방 안을 둘러봤습니다. 서랍을 하나씩 열다가 옷더미 밑에서 딱딱한 감촉이 손끝에 닿았습니다. 꺼내보니 작고 낡은 카세트 테이프 하나, 라벨엔 흐릿하게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정윤, 내 이름이었습니다. 나는 숨이 멎은 듯 그 테이프를 바라봤습니다. 아버지가 언제, 왜 내 이름을 적은 걸까? 테이프는 너무 낡아서 재생되지 않았습니다. 그 순간 아버지가 남긴 녹음이 머릿속에서 겹쳐 들렸습니다. 그 사람 계속 따라다녔다. 정윤이 옆에 있을 때만 나타났다. 말해도 아무도 믿지 않았다. 나는 손이 저릿해지는 걸 느꼈습니다. 누가 우리를 따라다녔다고? 그리고 왜 나와 있을 때만 나타났을까? 나는 기록을 더 찾기 위해 낡은 노트를 펼쳤습니다. 거기엔 짧은 문장들이 적혀 있었어요. 어떤 남자와 헷갈림. 정윤이가 울던 날 그 사람 얼굴로 보였음. 그 남자 나와 닮았다. 나는 노트를 떨어뜨릴 뻔했습니다. 아버지가 헷갈렸던 그 얼굴. 평생 무서워했던 그 사람. 그 사람이 아버지 본인과 닮아 있었다? 나는 숨이 막힌 채 녹음기로 손을 가져갔습니다. 다음 파일. 가장 긴 녹음. 아버지의 진짜 고백이 담긴 파일. 나는 재생 버튼을 눌렀습니다. 다음 녹음 파일은 시작 몇 초 동안 숨만 들리는 소리였습니다. 아버지는 숨을 크게 몰아쉬고 나서 천천히 말을 시작했습니다. 정윤아, 아빠는 병이 있었다. 나는 녹음기 위에서 손을 멈췄습니다. 평생 한 번도 들어본 적 없는 말이었습니다. 아버지는 말을 이어갔습니다. 어릴 때부터 맞고 자랐다. 그 얼굴이 평생 따라다녔다. 나는 순간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그 얼굴? 누구의 얼굴? 아버지는 떨리는 목소리로 계속 말했습니다. 나중엔 사람 얼굴이 그 사람 얼굴로 겹쳐 보였다. 나는 숨을 크게 들이켰습니다. 그 말은 내가 기억하던 순간들과 너무 정확히 맞아떨어졌습니다. 식탁 아래에 숨던 나, 내가 울며 말하던 아빠 나야. 그 말이 전혀 들리지 않던 아버지, 그리고 감정이 사라진 그 눈. 아버지는 숨을 고르고 말했다. 의사는 트라우마에서 온 환각이라고 했다. 환각. 그 단어가 들린 순간
머릿속에서 어린 시절의 장면들이 순식간에 쏟아졌습니다. 아버지는 더 낮은 목소리로 이어갔습니다. 특히 스트레스 받거나 두려울 때 내 앞에 있는 사람이 그 사람으로 보였다. 나는 손이 떨리는 걸 멈출 수 없었습니다. 아버지가 말하는 그 사람, 평생을 두려워했던 존재, 그리고 왜 나와 있을 때 그 얼굴이 겹쳐 보였는지. 아버지는 거기까지 말하고 갑자기 숨을 크게 몰아쉬었습니다. 정윤아, 아빠가 가장 무서워했던 건. 나는 숨을 멈추고 녹음기 스피커를 바라봤습니다. 아버지의 마지막 말, 내가 아니었다. 녹음은 그 말과 함께 뚝 끊겼습니다. 나는 그 자리에서 한참 동안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아버지가 평생 두려워했던 건 나도 엄마도 세상 누구도 아닌 자신 안에 남아있던 어릴 적 폭력의 그림자였다. 그리고 나는 그걸 전혀 몰랐다. 나는 다음 녹음 파일을 눌렀습니다. 짧은 잡음, 그리고 아버지의 아주 약한 목소리. 정윤아, 숨이 끊어질 듯한 소리였습니다. 이제 말해야겠다. 나는 녹음기를 더 가까이 당겼습니다. 아버지는 오랫동안 망설인 사람처럼 천천히 말을 꺼냈습니다. 아빠가 평생 두려워한 사람. 나는 작게 속삭였습니다. 그 사람? 아버지는 힘겹게 말했다. 그 사람은 아빠였다. 나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아빠? 아빠가 누구를 말하는 건데? 아버지의 숨이 거칠게 흔들렸다. 정윤아, 아빠는 내가 태어나기 전부터 오래된 병을 앓았다. 나는 손을 떨며 녹음기를 붙잡았습니다. 그 병 때문에 사람 얼굴이 그 사람 얼굴로 겹쳐 보였다. 그 사람 얼굴, 평생 무서워했던 그 그림자. 아버지는 말을 이어갔다. 그 사람은 아빠의 친아버지였다. 나는 숨을 들이켰다. 아빠의 아버지? 아버지는 끊어질 듯한 목소리로 말했다. 어릴 때 그 사람에게 맞고 지내왔다. 나는 머리가 하얘졌다. 그래서 내가 울 때 내 얼굴이. 아버지는 숨을 크게 몰아쉬고 말했다. 그 사람 얼굴로 보였다. 그 말이 들리는 순간 내 안에서 무언가가 무너졌다. 어릴 때 내가 아무리 울며 말해도 아버지가 듣지 못했던 이유, 내 얼굴을 똑바로 보지 못했던 이유. 아버지는 계속 말했다. 정윤아, 그때마다 정신이 돌아오면 아빠는 자신이 괴물처럼 느껴졌다. 목소리가 진동처럼 떨렸다. 그래서 말을 못했어. 너한테. 나는 눈물이 흘러내리는 걸 막을 수 없었다. 평생 나를 때렸던 사람의 목소리가 처음으로 두려움에 젖어 있었다. 아버지는 마지막으로 힘을 짜냈다. 정윤아, 아빠가 너를 때린 게 아니라 아빠는 그 사람을 때리고 있었던 거다. 나는 녹음기를 내려놓지 못했다. 충격, 혼란, 분노, 슬픔, 모든 감정이 한꺼번에 터져 숨이 막혔다. 그리고 그 순간 평생 미워했던 사람이, 평생 싸우고 있었던 대상이 나도 아니고 세상 누구도 아니었음을 처음으로 깨달았다. 아버지의 마지막 말이 머릿속에 계속 맴돌았습니다. 그 사람을 때리고 있었다. 나는 녹음기를 쥔 손을 떼지 못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요? 평생 나를 때린 이유가 나 때문이 아니라 자신의 아버지, 그 사람 때문이었다고? 나는 숨을 크게 내쉬었습니다. 하지만 숨이 쉬어지지 않았습니다. 눈을 감자 어릴 적 장면들이 또다시 몰아쳤습니다. 식탁 아래 흐릿한 조명, 아버지의 그림자, 그리고 겁에 질린 내 얼굴, 그 분노의 손이 나를 향해 날아오던 순간, 그때 아버지는 나는 아니었다는 건가? 나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그럼 나는 뭘 맞은 거죠?
아버지에게 묻는 말이 아니라 나에게 묻는 말처럼 흘러나왔습니다. 녹음기는 침묵하고 있었지만 아버지의 목소리는 계속 내 귓가에서 울렸습니다. 정윤아, 내가 아니었다. 나는 책상 모서리에 몸을 기대 천천히 바닥으로 주저앉았습니다. 온몸이 떨렸습니다. 억울함, 분노, 슬픔, 그리고 설명할 수 없는 공허함. 그 감정들이 한꺼번에 밀려와 숨을 삼키게 했습니다. 한참 후 나는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방 안은 전혀 변한 게 없는데 내가 살아온 30해의 기억만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나를 미워한 게 아니었다. 그저 평생 쌓아온 존재를 나에게서 본 거였다. 그 사실이 나를 더 아프게 했습니다. 나는 떨리는 손으로 녹음기를 다시 집어들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아버지, 왜 이제야? 대답은 없었습니다. 녹음기는 아무 소리도 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내 마음 깊은 곳에서 조용한 울음 같은 게 올라오는 걸 느꼈습니다. 나는 마지막 파일로 손을 가져갔습니다. 아버지가 남긴 가장 마지막 말, 그걸 듣는 순간 나는 완전히 무너질 거라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다음 녹음 파일은 유난히 시작이 길었습니다. 마치 말을 꺼내기까지 아버지가 숨을 고르는 느낌, 그리고 아주 약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정윤아, 나는 그 한마디에 눈을 감았습니다. 아버지는 힘겹게 말을 이었습니다. 아빠는 너한테 평생 미안했다. 나는 숨을 삼켰습니다. 평생 한 번도 듣지 못한 말. 아버지는 천천히 계속했습니다. 너를 때리고 싶어서 때린 게 아니었다. 나는 바닥을 바라보며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이 말이 이제 와서 무슨 의미가 있나요? 하지만 아버지의 다음 말은 내 생각을 완전히 멈춰버렸습니다. 그 순간 나는 내가 아니었다. 나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아버지의 목소리는 더 떨렸습니다. 정윤아, 아빠가 때린 건 너가 아니라. 아버지는 말을 잇지 못하다가 한 단어씩 짜냈습니다. 내 아버지였다. 나는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아버지는 어린아이처럼 작게 울고 있었습니다. 평생 맞고, 평생 도망치고, 평생 그 얼굴이 내 눈앞에서 사라지지 않았다. 나는 녹음기를 두 손으로 감싸쥐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울 때, 내가 무서워 보일 때 아버지의 목소리가 부서질 듯 떨렸습니다. 나는 그 사람을 본 거다. 나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머릿속이 하얗게 비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마지막 말, 가장 조용한 목소리로 정윤아, 아빠는 널 사랑했다. 녹음은 그 말과 함께 완전히 멈췄습니다. 나는 한동안 눈도 깜빡이지 못했습니다. 그 말이 내 가슴에 박히는 동안 방 안은 정적뿐이었습니다. 나는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아버지, 그리고 그 자리에서 조용히 울었습니다. 아버지의 마지막 녹음을 들은 뒤 나는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머릿속이 텅 비어버린 것 같기도 하고 반대로 수천 개의 생각이 한꺼번에 쏟아지는 것 같기도 했어요. 나는 녹음기를 손에 꼭 쥔 채 그 자리에 멈춰 서 있었습니다. 왜 이제야? 그 말밖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미워했고 억울했고 평생 씻기지 않을 상처라고 믿었던 그 모든 것들이 아버지의 마지막 말 한 줄에 순식간에 방향을 잃어버렸습니다. 무엇이 맞는 감정인지 도무지 알 수 없었어요. 나는 창틀에 기대 천천히 숨을 골랐습니다. 이 집에서 들리던 아버지의 발걸음, 문이 닫히는 소리, 컵을 내려놓던 작은 소리들까지 모두 새로 들리는 기분이었어요. 아빠는 그 사람을 본 거다. 그 말이 가슴 안쪽에서 계속 울렸습니다.
나는 손등으로 눈물을 닦았습니다. 한참을 그러다 결국 작게 중얼렀습니다. 그래도 왜 나였어? 아버지는 내게 폭력을 줬고 나는 그 폭력 속에서 자랐습니다. 그 사실은 지워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아버지가 평생 도망치던 누군가를 나에게서 봤다는 걸 알고 나니 그 미움도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조용히 방을 둘러봤습니다. 책상, 침대, 창문, 커튼 자락, 그리고 아버지가 눕던 자리, 내 인생에서 가장 무서운 공간이었던 이 방이 지금은 이상하리만큼 조용했습니다. 나는 녹음기를 품에 넣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아빠, 이제 나도 어디로 가야 할지 조금은 알 것 같아요. 그리고 나는 문을 열었습니다. 이제 과거를 마주했던 이 오래된 집을 떠날 시간이었습니다. 엔딩은 아직 남아 있었지만 그 전에 내가 해야 할 일이 하나 있었습니다. 집을 나서기 전 나는 마지막으로 아버지가 누웠던 자리를 바라봤습니다. 평생 무서웠던 자리, 그리고 지금은 말할 수 없이 조용한 자리. 나는 천천히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이젠 여기를 떠날 시간이라는 걸 알고 있었어요. 집 밖으로 한 발 내딛자 차가운 공기가 얼굴을 스쳤습니다. 그 순간 아버지의 목소리가 또렷하게 떠올랐습니다. 정윤아, 아빠는 널 사랑했다. 수백 번 듣고 싶었던 말, 하지만 한 번도 들은 적 없었던 말. 나는 작게 웃었습니다. 웃음인지 울음인지 모르겠는 표정으로 집 앞 작은 마당으로 걸어 나오자 겨울 햇빛이 흐린 그림자를 길게 만들었습니다. 나는 주머니에서 그 낡은 녹음기를 꺼냈습니다. 손바닥만 한 기계, 평생의 진실을 그 안에 담고 있던 나는 가만히 바라보다가 조용히 말을 건넸습니다. 아빠, 이제 놓아드릴게요. 녹음기를 품에 넣고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구름은 천천히 움직이고 바람은 느리게 불어왔습니다. 아버지는 평생 벗어나지 못한 그림자와 싸우느라 너무 힘들었겠죠. 그리고 그 그림자가 나에게까지 번졌던 시간들, 나는 그 모든 것에 처음으로 미움을 내려놓을 준비가 된 것 같았습니다. 집을 완전히 등지기 전 나는 마지막으로 땅을 향해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리고 아무도 듣지 못할 만큼 작게 속삭였습니다. 아버지, 괜찮아요. 저도 살아볼게요. 그 말이 입에서 빠져나오는 순간 내 안에 오래 박혀있던 딱딱한 무언가가 천천히 녹아내렸습니다. 나는 돌아서서 천천히 걸었습니다. 어두운 복도도 무서웠던 방도 지워지지 않던 기억들도 모두 그 집안에 남아있는 채로. 하지만 나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제부터 내가 나아가는 삶은 그 기억에 갇힌 삶이 아니라는 걸. 나는 작게, 아주 작게 숨을 내쉬며 말했습니다. 이제 여기서 끝낼게요. 그리고 나는 앞으로 걸어갔습니다.